미국이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 베트남과 무역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46%였던 상호 관세를 20%로 낮췄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대형 폭죽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유럽에서 연일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 강풍과 모래 폭풍이 몰아치며 도심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국 국적자 2명이 미국 내에서 해군 기지를 촬영하고 군 인력을 포섭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수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이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 베트남과 무역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46%였던 상호 관세를 20%로 낮추고 대신 베트남은 대미 관세를 없애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 합의는 한국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대화를 통해 무역 협정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베트남산 제품에 20%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베트남은 미국의 자국 시장을 개방할 거라며 미국산 제품에는 관세가 전혀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 아일랜드 등에 이어 5번째 대미 흑자국으로 지난 4월 46% 상호 관세가 부과됐는데 관세율이 절반 이하로 낮아진 겁니다. 트럼프는 다만 제3국이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환적 상품에는 4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로 대미 수출이 막힌 중국이 그간 베트남 경유로 원산지 세탁을 해온 걸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양국의 공동성명 초안에는 베트남이 11조 원 규모의 보잉 항공기 50대와 약 4조 원어치의 미 농산물을 구매하는 양해각서 내용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 언론은 럼 서기장이 베트남을 시장 경제로 인정하고 첨단 제품의 수출 제한을 풀어줄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합의는 영국에 이어 베트남이 두 번째로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입니다. 미 언론들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이번 합의를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협상에 나설 걸로 내다봤습니다. 미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오는 8일로 다가온 가운데 폴 캔더 미 재무부 부장관은 다음 주 많은 무역 합의가 발표될 것이며 협상이 진척되지 않은 나라들은 그에 대한 관세율이 발표될 걸로 본다고 말해 일방 통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연방 하원 의원 43명이 한국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이 미국 기업들에게 불공정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결을 촉구하고 나서 우리 정부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캘리포니아의 대형 폭죽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을 통째로 날려버릴 정도로 강력한 폭발이 일어났고 불이 주변으로 번지면서 인근 주민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에서 흰 연기가 솟아오르더니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며 건물이 산산조각 납니다. 현지 시간 1일 오후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 외곽의 한 폭죽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대형 창고를 한 방에 날려버린 초대형 폭발 이후에도 보관돼 있던 화약이 터지면서 크고 작은 폭발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All of a sudden the whole house started shaking and then it shook again. We thought it was an earthquake. 5 minutes and the next one hit 5 minutes again and after that that's when everybody started coming outside. 폭발과 함께 주변으로 불티가 날아가면서 주변 건물과 차량은 물론 산림에도 옮겨 붙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에게도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불길은 잡혔지만 32헥타르, 축구장 45개 면적이 소실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당국은 폭발물 전문팀을 급파해 정확한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도 조사 중인데 아직까지 범죄 혐의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오는 4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각 지역에서 대규모 불꽃놀이가 예정돼 있어 고온 건조한 날씨에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 않을까 소방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네, LA시 소방국도 폭죽으로 인한 화재 사고 예방 활동에 나섰습니다. 로니 비아누에바
LA시 임시 소방국장은 오늘 소수의 커뮤니티 가운데 한일회를 가장 먼저 방문해 여름철 화재 대응과 폭죽사고 예방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Fireworks are illegal in the city of Los Angeles. You're going to have people out patrolling. The LAPD will be out there for law enforcement, but just be safe. It's dangerous. We've had people that have been severely hurt. A venue that has professionals that are actually conducting, that is probably the safest that you can do. Your LAFD is prepared to provide the best service possible. 비아누에바 국장은 또 한국어 통역 서비스와 재난 대비 캠페인 등을 확대해 한인 커뮤니티와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서 연일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만 3명이 숨졌고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도 어린아이와 밖에서 일하던 작업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민중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 도심이 이글이글 타들어갑니다. 더위를 피해 센강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외에 설치된 온도계의 숫자는 이미 40도를 훌쩍 넘겼습니다. 프랑스에선 약 1,900개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고 열기로 인한 사고 우려에 에펠탑 전망대 출입이 제한됐습니다. 프랑스에선 현재까지 노숙자, 토목공사 근로자 등 3명이 폭염으로 인해 숨진 걸로 추정됩니다. 스페인에선 2세 아이가 폭염 속 차 안에서 수시간 방치됐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선 야외에서 일하던 작업자 등 2명이 사망했고 온열 질환자도 20% 늘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폭염은 북아프리카의 강한 고기압으로 인한 열돔 현상과 함께 지중해의 높은 수온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폭염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표현한 세계 기상기구는 이런 극단적인 더위가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And by 2050, about half the European population may be exposed to high or very high risk of heat stress during summer.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유럽에서만 매년 17만 5천 명 이상이 더위의 영향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고 분석했는데 유럽뿐 아니라 미국과 아시아에서도 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지구촌 기상이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SBS 김민준입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폭염 경보와 대기 오염 경보가 동시에 내려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피닉스를 포함한 마리코파 카운티 일대 폭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지역 기온은 화씨 113도, 섭씨 45도까지 치솟으며 평년보다 화씨 6도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피닉스 외곽에서 발생한 강풍과 뇌우가 황사와 먼지를 도심으로 몰고 오면서 황사 경보도 함께 발령됐습니다. That dust yesterday that came through here and changed the entire atmosphere, I don't think my leaf blower is going to make much of a difference. Asthmatic, so it's really hard to breathe, so I did notice that as well. 기상 전문가들은 높은 습도 때문에 더 덥게 느껴진다며 습한 공기로 인해 애리조나 남부에는 소나기나 천둥 번개가 찾아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라스베가스에는 강풍과 모래 폭풍이 몰아치며 도심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시속 70마일, 113km에 달하는 강풍이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 전역을 강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강풍으로 전신주 50여 개가 쓰러졌고 3만 3천여 가구의 전력 공급이 한때 끊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강풍과 함께 몰아친 황사는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라스베가스 스트립 일대까지 번지면서 일부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클라크 카운티 당국은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 임시 대피소를 마련하고 정전 피해 주민들과 반려동물 보호 등을 위한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볼티모어 도심이 폭우로 물에 잠기면서 차량 여러 대가 고립됐습니다. 어제 저녁 볼티모어 지역에 내린 폭우로 펠스포인트 지역 교차로가 침수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불과 15분 만에 불이 급격히 불어나 마치 강물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볼티모어시와 인근 지역에는 어제 저녁까지 홍수 경보가 내려졌으며 이번 침수로 일부 도로가 일시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국적자 2명이 미국 내에서 해군 기지를 촬영하고 군 인력을 포섭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미국에서 스파이 활동을 벌인 혐의로 38세 첸 유안스와 39세 라이언 라이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해군 기지와 모집소를 몰래 촬영해 중국 정부에 전달하고 미 해군 인력의 정보까지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이 중국의 조직적 정보 수집 시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 해변에서 대량의 마약이 발견됐습니다. 월턴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아침 플로리다 해변에서 약 25kg, 50만 달러어치의 코카인이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마약은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포장지에 쌓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해변에서 수상한 물체를 발견하면 절대 손대지 말고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플로리다에서는 폭풍이나 해류로 인해 마약이 해변으로 떠밀려오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이 US 뉴스앤 월드리포터가 매기는 대학 순위와 관련된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9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컬럼비아대 학생들은 지난 2022년 학교 측이 순위를 높이기 위해 해당 매체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생들은 이 부풀려진 순위를 근거로 등록금이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재학한 약 2만 2천 명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며 최종적으로 판사의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해 컬럼비아대는 대학 순위 2위에 올랐지만 허위 보고가 드러난 뒤 18위로 떨어졌습니다.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 세포 성장 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한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로 취임한 지 꼭 30일이 됩니다. 한 달 동안 추경과 G7 정상회의, 특검 등 각종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했는데 그 결과를 설명할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로 이름 붙여진 이재명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생중계됩니다. 단상 없이 기자들과 부채꼴 모양으로 둘러앉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대국민 보고 형식의 모두 발언에 이어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기자들과 문답을 할 예정입니다. 일문일답에 대한 사전 조율은 없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기자회견을 준비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명박, 문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즈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316일 만에 첫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상대적으로 이른 시점입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한 달은 한마디로 속도전이었습니다. 취임 당일인 지난달 4일 곧바로 비상경제 TF회의를 주재했고 보름 뒤 19일엔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주석과 통화한 뒤 취임 2주 만에 캐나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정상 외교에 데뷔했습니다. 새 정부의 1호 법안으론 내란, 김건희, 최상병 특검법을 지난달 10일 공포했는데 취임 엿새 만이었습니다. 대법관 증언법, 양곡관리법처럼 사회적 논쟁이 불거진 이슈들은 대체로 후순위로 높고 경제와 외교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번 달 예상 일정도 살펴볼까요? 당장 오는 8일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종료되고 그때쯤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방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대 현안인 대미 관세 협상이 본격화한다는 얘기죠. 역시 한미 정상회담이 관건인데 루비오 장관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그러나 외교 문제는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9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80주년 전승절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아직 만나지도 않은 상황이라 한국 정부로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9월 3일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옆쪽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입니다. 중국은 일본군 사령관이 항복한 다음 날인 9월 3일을 해마다 전승절로 기념하는데 10년 주기로 성대한 행사도 엽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은 2015년이 유일합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올해 80주년 전승절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의사를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타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中方将隆重举行纪念活动，我们也就此同各方保持着沟通。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한중간 소통 중에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엔 어려움이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고려할 상황이 많다며 참석 여부를 결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실용 외교를 표방하고 있지만 미중 패권 경쟁이 고조되는 터라 우리 정부의 고민이 엿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이 아직 확정도 안 된 시점에 한미동맹을 외교의 바탕으로 하는 우리 정부가 중국 전승절 참석 여부를 결정하긴 부담스러운 겁니다. 문제는 중국의 초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릴 에이펙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의 참석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우리 정상의 전승절 참여 여부를 타진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재명 정부가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를 가늠해 보려는 시도가 아닌가. 다음 주 방한이 유력한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협의 등을 통해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구체화한 뒤라야 전승절 참석 여부 등도 윤곽이 잡힐 걸로 보입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오랜만에 야당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쇄신에 나설 당 혁신위원장에 안철수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의사 출신인 안 의원은 메스를 들어 보수 정치를 오염시킨 종기를 적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에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 만료로 송원석 비대위원장 체제가 오늘 새로 출범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계엄과 탄핵에 사과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실망을 끼쳐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당의 변화를 이끌겠다고도 했는데 그 수장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윤 전 대통령 탈당을 촉구하는 등 당 주류와 선을 그어왔던 사선의 안철수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안 의원은 이공계 출신으로 의사, 대학 교수, IT 기업 CEO를 두루 경험해 과감한 당 개혁의 최적임자라고 송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안 의원이 대선 경선에서 탈락하고도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적극 도운 게 영향을 줬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은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 상태, 즉 의식불명 상태라며 메스를 들어 보수 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중도 수도권 청년들을 다시 우리를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왜 졌는지 기록으로 남기는 대선 백서를 쓰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안 의원이 당의 구주류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왔던 터라 계엄의 강, 탄핵의 강을 건너 민심 회복의 지렛대 역할을 할 거란 기대도 있지만 당내 반작용을 뚫고 획기적 혁신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내놓더라도 다음 달 출범하는 새 지도부가 받아들일지 당내 우려도 교차하고 있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 최대 3만 명의 병력을 추가로 파견할 가능성이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병력은 쿠르크스 등 기존에 배치된 북한군과 통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병력은 특히 러시아 점령 지역 일부에서 실전에 투입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가을 11,000명의 병력을 이미 우크라이나전에 파병했으며 이 중 약 4,000명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인 사업가인 미셸 강 회장이 프랑스 프로축구 구단 올림피크 리옹의 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리옹의 지주회사인 이글 풋볼 그룹은 지난 월요일 미셸 강 회장이 리옹의 CEO를 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강 신임 회장은 전 국회의원 이윤자 씨의 딸로 미국에서 헬스케어 컨설팅 기업을 창업한 뒤 미국과 유럽 여자 축구 구단을 인수해 구단주로 활동해왔습니다. 한편 리옹은 최근 재정난으로 2부 리그 강등 위기에 놓여 있어 강 회장 취임 후 일부 잔류가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LA 한국교육원에 백제의 대표적 유물 7점이 전시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한국교육원에 백제의 대표적 유물 7점이 전시됩니다. 한국교육원과 충남역사문화원은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7월 24일부터 8월 5일까지 한국역사문화체험관에 백제 유물들을 전시하며 7월 중순에는 샌디에고 등에서 순회 전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준비한 백제, 한국의 숨겨진 문화유산 미국 특별전과 연계해 열립니다. 로버트 LA 한인 회장이 LA 카운티 검찰의 아태자문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한인회는 이번 선출로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해 치안 개선과 범죄 예방을 위한 목소리를 직접 전할 수 있으며 LA 카운티 검찰이 실시하는 프로그램들을 한인들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조림 식품업체 델몬트 푸즈가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델몬트 푸즈는 9억여 달러 규모의 운영 자금을 확보했으며 파산 절차 동안 회사 운영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델몬트 푸즈는 135년 역사를 가진 과일과 채소 통조림 브랜드 델몬트를 포함해 육수 브랜드 칼리지인과 차 브랜드 조이바 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한국문화원이 오는 12일 한국문화를 알리는 편의점 축제를 개최합니다. 메릴랜드 온리티어러 센터 내 루트 패밀리 스테이지 앤 OMI 파빌리온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한인 이민자 가정을 그린 연극 김씨네 편의점 상연을 기념하는 특별 이벤트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물놀이 공연과 K-팝 댄스 파티가 마련되며 푸드트럭, 기프트샵 부스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가 다음 달 5일부터 9일까지 한미과학기술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애틀란타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미래의 우리, 지구에서 우주까지 인류의 혜택을 위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주제로 한국과 미국의 1,500명 이상의 과학기술자와 기업가, 학생들이 모여 학술 토론과 네트워킹 향상을 도모하게 됩니다. 여름철이 되면서 또다시 산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 독립기념일을 전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7월 2일 수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